모르는 걸 새로 알아가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걸 대체 어디까지 모르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몰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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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 들어가기 전에 코너 속의 코너 해주고 가요. 아, 코너 속의 코너? 전 내양인의 3. 이번 주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아니, 숨기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한테. 밥은 먹고 회사는 갔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밥 먹고 회사 갔다가 다시 집에 오고 이거의 반복이라서. 5mm씩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1m씩 멀어지고 이런 거 안 했어요? 네, 그거 지금 한참 안 하고 있는데. 정지 중. 아, 밥 먹기 프로젝트 기대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하게 되면 얘기해줘요. 이제 곧 다시 시작할 거예요. 요즘 다시 멘탈이 좀 강해졌던 멘탈이 다시 이제 하얀 곡선을 막 그리고 있어서. 진짜? 네, 내 주식 같구나. 다시 좀 올리려고 이제 좀 준비 중에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달라진 거는 확실히 거절당해도 좀 요즘은 마음이 조금 편한 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든 게 아닐까, 그냥?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처럼 거절당했을 때 지금처럼 편안한 적이 없었어서 사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아, 나도 코너 속의 코너 하고 가야 돼. 선생님 만나고 왔기 때문에. 아, 말씀. 선생님 뭐래요? 네. 선생님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간호조무사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 갑자기? 왜냐면은 이렇게 병원을 다닐 바에야 근무를 하겠다. 다르다고? 완전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글 쓰고 뭔가 손님 맞고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또 정신병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보건의료업종 힘들어요. 3D 노동 중에 강도가 3D 너무 예요. 높아가지고. 거긴 9D예요. 9D. 아니, 근데 이게 뭐 필기 시험도 못 보겠지만 물론 필기 시험도 붙어야 되고 실습을 4개월 동안 해야 된대. 근데 태움을 당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어떡해요. 그래서 접었어. 선생님께서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해줬어요. 뭐라고?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나이가 많아서 취직하기 어려울 것 같다. 현실적인 조언. 그래서 약 받아서 왔어요. 들어가면 막내 생활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네, 막내 생활. 진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거기도 막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막내가 정말 곤란하겠다. 신병이 왔는데 30살이야. 알겠어요. 주제 알려줘요. 네, 주제요? 네,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멘탈이 털리고 시작하는 건가요, 또?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안 털릴 만도 한데. 내양인은 놀라게 하지 마요. 제가 어떻게 할지 써왔어요. 저희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내용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안빈낙도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설명해줘요. 네. 너무 이해된다. 이게 안빈낙도가 뭐냐면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그 뜻은 이래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서 지킨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했는데, 그러니까 뭐 부족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도를 지키는 것 정도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사자성어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인위적인 것보다 좀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그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인관계도 그렇고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면서 지금 너무 억지스러워.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억지스럽나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늘은 나는 자연인이고 싶다. 이거예요. 자연. 네, 나는 자연인이고 싶다. 그래서 할 내용은 뭐냐면 플라스틱에 관해서. 그건 아주 얘기인데요. 인위적인 물질 아닌가요? 네, 그래서 자연인은 아직 아니고요. 자연인이고 싶은 마음. 네. 일단 플라스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뭐 잘 몰라요, 사실. 밑밥을 좀 깔고 가면 저희도 잘 몰라요. 네, 잘 모르는데 분명히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이번에 이제 궁금증은 많이 있었지만 깊게 공부한 적은 없는데 이번에 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요. 네, 악플 이런 거 혹시 아니, 벌써 재밌어. 근데 우리 방송 들어보면 주제 하나 놔두고 그냥 떠들어요. 그건 그래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악플 걱정하지 안 마세요. 맞으면은 못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되게 깊게 파고드는 건 없어요. 되게 얕게
그냥 다 수박 겉핥기로 할 거라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 일단 뭐 말씀드리면 플라스틱이 뭔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유기화합물을 많이 결합하여 만든 고분자 화합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어떤 형태들을 만들 수 있는 인공 재료 이거를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석유를 석유에서- 끓이면 나오는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석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네, 석유 부산물이죠. 네. 그 폴리머라고 조금 전에 말씀해 네네네. 주셨는데 폴리머가 뭐냐면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종류를 다 폴리머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다 P로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폴리가 들어가는 것들을 거기서 폴리머에서 이제 따와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어려워가지고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려운 용어가 엔진골이 나와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C5, H6, H7, OH 뭐 이런 거 나와야 되죠. 네, 그냥 넘어갈게요. 네. 조용히 있어야겠다. 문성합니다. 어쨌든 플라스틱은 1909년에 미국 과학자가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갑자기 발달이 됐고 그 다음에 현재는 뭐 플라스틱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맞아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이 우리 일생활에서 얼마나 사용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재활용 대란? 재활용품 막 폐기물 뭐 이런 거 처리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네, 맞아요. 중국에서 제가 수입하는 한번 네네네네. 플라스틱 문제가 되게 심각하구나 해서 안 쓰고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약간 옛날에 한창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쓰지 않고 하루를 살아보기 뭐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네네. 거의 그런 정도로 플라스틱 안 쓰면 일상생활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일단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잠을 자고 눈을 뜨면서부터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됩니다. 매트리스법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불. 이불이요? 이불. 이불을 폴리. 폴리머식이요? 폴리에틸렌. 네, 폴리에틸렌, 폴리에테르. 그러니까 지금 옷감. 면 100%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레이어. 요즘은 거의 합성 수지기가 많이 뭐 면 혼방이라고 되어 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면 100%라고 샀는데. 100%는 아니죠. 100%는 플라스틱이 사용된 게 아닌 게 맞고, 네. 혼방이라고 돼 있거나, 보시면은 요즘 근데 대부분 여름용으로 시원하게 나오는 옷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칫솔, 치약, 샴푸 이런 것들 전부 다 플라스틱이. 칫솔 그렇죠. 칫솔을 안 쓸 수가 없네요. 플라스틱을 안 쓸 옛날 수가 사람은 손에다가 소금 묻혀가지고. 요새는 대나무도 예, 대나무들이 팔아요. 많이 나와요. 네. 비싸, 네, 근데. 대나무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플라스틱 안 안 쓰려고, 쓰려고 네. 요즘에 그런 대체용품이 나무로, 굉장히 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나무로 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치약 자체도 플라스틱이 안 들어있는. 그래도 치약에 들어가는 비질. 네, 그 안에도 네.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알갱이. 네. 네, 그리고 치약 자체 튜브가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뚜껑을 담는 이제 사기나 유리로 되어 있는 그릇에다가 너무 비싸겠네요. 치약이 아니라 가루로 되어 있는 걸 칫솔을 거기다 찍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플라스틱을 보통 많이. 일이 아니야. 플라스틱을 네. 안 쓴다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네. 플라스틱이 간편하지. 간편해요. 진짜 장난 아니네요. 네. 여기만 해도. 그러면 뭐 커피를 마시거나 책을 보거나 이런 데도 다 플라스틱이 다 사용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지금은 봐야 물도 많이 되고요. 사 먹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이 1년에 4억 600만 톤이라고 합니다. 잘 감이 안 어느 네, 정도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생수병이나 뭐 PT병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용되는 것 같으세요? 1분에 100만 개 꼴로 사용된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덜덜. 네, 1분에 100만 개요. 굉장히 많은. 근데 얘가 썩는데 500년? 아, 그래요? 썩는데요? 네. 안 썩는다 그러던데. 500년 밖에 안 그러니까 가혹 조건에서 그 사막 같은 데서. 네, 그러니까 막 그 압축해가지고 막 아. 네모나게 만들어서 썩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거 나도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는데 사람이 만든 건 진짜 안 썩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는 썩는데 뭐 기저귀 이런 플라스틱 폐기물 이런 것들은 정말 안 썩어.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는 잘 안 썩어.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 몸은 금방 썩잖아요. 딱 숨이 끊어지면. 그죠. 그렇죠. 근데 플라스틱은 사람이 만든 거죠, 사실. 근데 진짜 안 썩어요. 네. 얼마 전에 그 플라스틱을 갉아먹는
미생물? 걔도 근데 아직 약간 검증이 안 됐어요. 네, 저도 많이 찾아봤어요. 그 친환경 뭐 바이오 플라스틱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인터넷으로 언젠간 되겠지. 네,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얘기가 조금씩 다 다르고요. 이게 명확하게 딱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그게 그 문제를 네. 분해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플라스틱들을 다 분해를 해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어쨌든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132.7kg이라고 하고요. 1인당 얼마간이요? 1인당 1년이에요. 1년. 130kg요? 130kg. 이게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한다. 130kg도 이 부피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130kg면 네. 거의 우리 집 정도 사이즈. 키로면은 엄청난 거죠. 왜냐면 PT병 하나가 이거 해봐야 뭐 키로가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통 하나 채워봐야 몇 그램? 1kg 될까 그램, 말까? 그램일 텐데. 여기 2018년도고요.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8.2kg였는데 2년 만에 35kg이 늘었다고 합니다. 커피 저희 때문에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거 인터넷에서 엄청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시고요. 열심히 공부했네. 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러게. 했는데 저는 또 잘못된 정보를 드릴 거예요. 왜냐면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블로그마다 조금씩 그리고 다르고 이게 그래서 근거나 출처가 약간씩 달라. 네, 그래서 이건 어쨌든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쓰고 있고 늘고 있고 잘 안 썩는다. 네, 세계 1위라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의외네요. 미국이 아니라. 아니 근데 1인당이라 그런가? 1인당이라 그래도 우리가 커피를 많이 먹어서 우리 그런가? 모든 1등 하잖아. 그 노동 시간도 1등하고 에이 노동시간 자살률도 2등이에요. 2등. 2등이에요? 멕시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거긴 이기기가 힘들어. 걔네 왜 그렇게 오래 일해? 모르죠. 아 그래? 거기는 이길 수 없어. 궁금하다. 예. 여기 말 조심해야 돼.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34%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컵 재활용은 8%라고 합니다. 큰일이네. 커피 진짜 많이 먹는데. 예. 그럼 거의 재활용이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그렇죠. 또 그 재활용이 위험한 게 여기에 네. 이게 그 접착제랑 이게 분리가 잘 안 돼요. 네, 페트병에 맞아요. 붙어 있는 페트병에 붙어 있는데 이 접착제가 굉장히 유해 성분이 많이 나와요. 그 뒤에서 또 말씀드릴 텐데요. 요즘 이거 띄어지잖아요. 그 자국 남아 있잖아요. 네. 때도 다 못하게 해야 돼. 일단 간단하게 플라스틱 종류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이거 말씀드리냐면 방금 전에 그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 때문에 제가 요거 말씀드리는데 플라스틱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P라는 게 있어요. 폴리에틸렌, 그다음에 PP, 폴리프로필렌, 그다음에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라이트.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PS, 폴리스틸렌, 그다음에 PC, 폴리카보네이트. 이렇게 진짜 공부 되어 안 있어요. 했다. 근데 P가 이제 화학한데? 화학한데 이거는 진짜. 일단 이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P는 비닐이나 병뚜껑, 식품용기, 포장지 등에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PP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부채. 여름에 나눠주는 부채 있잖아요. 은행에서 부채도.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부채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아이들 장난감 많이 쓰이고요. 강도하고 투명도의 차이가 있을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강도랑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PET는 이제 뭐 제일 많이 하시는 병, 예, 페트병이고, PS가 커피숍이나 일회용 컵 뚜껑, 이런 거 쓰이고요. 그리고 PC가 식품 용기 및 수저 우유병, 이런 데 많이 쓰여요. 스티로폴 이런 것도 다 플라스틱 가공품이고요. 그리고 종이컵도 사실 플라스틱이 들어가는데요. 종이는 물에 젖잖아요. 근데 종이컵은 물에 안 젖는 이유가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하는데 P가 쓰입니다. 그래서 종이에도 플라스틱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이컵을 사용한다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쓰이는 데가 없네요. 네. 그러게요. 이게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가 잘 썩지 않는 거. 그리고 재활용이 어렵고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너무 미미한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재활용이 어려운 이유가 일단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병 자체가 너무 가격이 저렴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게 더 싼 거죠. 네. 그리고 플라스틱이 종류가 많아요. 페트병이나 이런 데 보시면 뒤에 그 재활용 마크 보시면 번호가 써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그게 왜 써 있냐면 이게 뭘로 만든 재질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써 있는 거예요.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위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뭐 P나 PP, PT, PS 이런 거에 따라서 번호가 이제 각각 구별이 되고요.
네,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하려면 이게 색깔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색깔별로 그다음에 종류별로 구별이 돼야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대로 못 하겠는데요. 솔직히 못해요. 그 색깔 재활용이라는 게 다시 담는 아니. 녹여서 플레이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투명한 PET를 모아가지고 얘를 잘게 쪼개요. 네. 그리고 나서 양잿물에 담궈요. 레고처럼 그렇죠. 다 부셔가지고 네. 다시 재조립을 하는 네. 건데 그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전처리 비용이 새로 만드는 것보다 비싸니까 재활용 아니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약간 싸요. 그러니까 원래 나온 게 100원이다. 그러면은 재활용 플레이크를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은 70원 정도. 근데 수거 비용이나 처리 비용 같은 거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거의 되는 게 비슷해지네요.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구별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그 물리적으로 얘를 분해하는 데 있어서 화학적인 그 유해 요소에 예, 맞아요. 대해 공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죠. 플라스틱 네. 태우기만 해도 시커먼 연기가. 맞아요. 예.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네, 그리고 이제 PS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피숍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이런 거는 거의 재활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건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재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더 저렴하다는 거죠. 또 종류별로 비용이 조금씩 다른가 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PP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고 PS는 좀 싸고 이게 가격이 좀 달라요. 저도 그 밑에 새겨져 있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과연 페트병은 2번 써도 되냐?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그 번호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네, 재활용. 네. 그러니까 페트병은 진짜 일회용이더라고요. 안에 하면 세균 생기고 그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원래 페트병에 있는 거 물이라든지 음료수는 하루 이상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입을 대고 마시면 그러니까 손으로 뚜껑을 열더라도 세균이 번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시고 그다음에 버리는 게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품도 그래요. 화장품도 한 번 뜯으면은 빨리 쓰래요? 빨리 써야 돼요. 네. 아, 그래요? 화장품 네.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찍어 바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화장품은 방부 처리를 그래서 진짜 많이 해요. 3년 동안 썩질 않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 손에 맨날 세균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화장품이 괜찮으려면 그 와중에 3년 동안 괜찮으려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해야겠네. 방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그리고 화장품에도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맞아요. 천연 아니에요? 아니요. 각질 제거제라든지 세안제 이런 데는 다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다고 이게-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마이크로비즈라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여요. 네, 맞아요. 근데 얘가 이제 하수나 이렇게 아니면 내가 바다로- 말하라고 하는데 바다로 흘러 내려가면 고기들이 먹어. 그리고 그 고기를 그게 우리가 다시 먹어. 그 문제 된다는 푸드체인. 게 다 그런 맞아요. 거죠? 네. 네. 생선을 먹지 말아야겠네. 그래도 손톱에 있는 글리터 있잖아요, 여자들. 네. 글리터, 네네. 거기도 글리터? 다. 반짝이. 그리고 화장품에도 비즈가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비즈를 안 넣으면 잘 안 발려요. 아, 안 그래요? 발라져요. 그러니까 비즈를 넣으면 쫙 이렇게 발림성이 좋아져요. 그러면 화장은 그러니까 세제, 화장품 이런데 그럼 나도 미세 얼굴에 플라스틱 바르고 다니는 엄청 건가? 들어가요. 예. 아니 하필이면 내가 요새 자료를 만드는 플라스틱 관련 자료를 그러게요. 알고 있어요? 너무 좋다. 신기하다. 전문가 2명. 좋네요. 전문가가 2명이나 있고. 우리 사이 아니 우리 이게 사이 전문가. 전문 용어로 말하면 우리 동네 전문가. 아니야 패를 맞잡았어 지금. 약까지 방구석 여포 같은데? 그러네 또. 잘못 선택한 것 같네요. 아니야 내용을. 이제 잘하고 있어. 아니 나도 아니요. 배우고 있어. 지금. 평소에 다음 내용 궁금했던 계속해주세요. 거라 제가 뭐 말씀드리는 굴하지 마세요. 네. 저도 저번 주에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러면 계속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페트병이나 이런 데 요즘은 라벨 제거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재활용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는 제품들이 훨씬 많고 되더라도 뜯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요. 예, 뜯어보시면 이게 아시겠지만. 일본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일본 거는 라벨떼기. 정말 쉽게 떼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 거는 정말 더럽게 안 떼져요. 네, 저도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아마 단가 문제인데 또 이게 수축 필름 또 필름이거든요. 네네, 필름. 그 열을 해서 쫙 입히는 건데 접착제를 바르는 게 쌀 거야 아마. 그 수축 필름이 비싸고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붙이는 게 쌀 거예요. 결국엔 다 돈 문제네요. 돈 문제예요. 예. 예, 돈 문제죠. 근데 나는 이거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부피라도 줄여서 버리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페트병 버릴 때 공기 다 빼고 압축시켜갖고 버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커요. 네. 어떻게? 그렇죠. 일단 압축되면 압축을 부피가 줄어드니까. 네, 부피가 주니까. 네. 그리고 뚜껑도 열고 버려주시면 좋아요. 뚜껑이랑 병이랑은 또 달라서 종류가. 아, 진짜요? 아. 뚜껑은 PP예요. 근데 압축한 다음에 이거 뚜껑 닫아야 더 잘 안 풀리는데. 맞아. 이건 그럼 펴진다고. 공기 들어가면서 펴진다고. 세게 밟으면 안 펴져요. 그래요? 뭐 하여튼 진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정말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뒤에 뭐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거긴 한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플라스틱병 보증금 환급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오. 이게 공병 바꿔주는 거랑 같은 건데요. 플라스틱을 가져다 주면 그거에 대한 금액을 주는 건데 여기는 이제 1번부터 아까 제가 7번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번호대로 따로따로 갖다 줘야 돼요. 번호에 따라서 플라스틱 종류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PP나 이런 거는 돈을 더 많이 쳐주고 PS나 이런 거는 돈을 좀 적게 쳐주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들은 폐지를 안 주고 플라스틱을 주실까? 주겠네요. 네. 둘 다 아님? 그러니까 폐지도 줍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 그냥 버려면 아무도 주워가지 않았는데 요즘 플라스틱을 다 주워간다 그러더라고요. 또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동네에 플라스틱이 싹 없어. 지금도 엄청 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이게 그건 차가 와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나라에서 종이 씌워주는 거 폐지만 아니에요? 가져가요? 이거 하면 그 버스 정류장에 누가 그렇게 막 좀 번화가 버스 정류장 가면 커피 플라스틱, 그렇게 쌓여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러네. 다 돈이 되는 거잖아. 네. 오늘 지하철 그래? 타고 오면서 봤는데 그 앞에 쌓여 있더라고요. 버리지 않고. 근데 그런 거 이제 돈이라고 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수거해서 다 분리해가지고 갖다 주실 텐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로 지금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플라스틱을 못 사는 나라에다 수출해.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가장 높은 데가 중국이고요. 2017년까지 중국에서 이제 값싼 노동력이랑 넓은 땅으로 전 세계 플라스틱의 40%를 수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8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 이후 플라스틱을 전혀 가져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계속 수입을 해왔었는데 폐기물 수입 금지를 지금 하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 걔네들도 그냥 가져가면은 처리한 다음에 그냥 쌓아두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재활용을 하거나. 걔네도 그냥 땅에 파묻어요. 네. 땅이 크니까. 네. 네, 이렇게 돼서 지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전 세계가 노력하는 중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2018년 8월부터 커피숍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자제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커피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 나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실내에서 먹을 때는 다 머그컵, 일회용 컵이 아닌 걸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즘 단속이 좀 뜸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들고 나가는 양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죠? 네. 많이 안 줄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솔직히 나도 근데 머그컵의 위생 상태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그건 그래요. 네. 흰컵 같은 경우 보면은 때라고 해야 되네. 검정색으로 이렇게 줄 이렇게 가 있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서 갖고 나갈 거라고 거짓말하고 받아서 그냥 앉아서 먹기도 하고 그래. 나쁜 사람. 고해하겠어요. 네. 근데 솔직히 플라스틱을 사용을 안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워낙 편하고 워낙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는 얼마 전이죠. 대형마트나 50평 규모의 슈퍼마켓 일회용품 비닐 봉투 사용 금지 돼서 요즘에 이제 가시면 팻말이 붙어 있어요. 일회용품 사용 금지로 인해서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런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담아야 되는 건 가능한데 그 외에 뭐 채소나 과일 이런 데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0년까지 음료 페트병을 전량 무색으로 전환하려고 하고요. 네, 이게 색깔이 들어가면 재활용이 안 돼. 네, 재활용이 안 돼서 그럼 어떻게 다들 홍보를 하기 시작할까요? 뭐를? 자기 음료수인 건 티 나야 되잖아요. 그냥 모양으로 이 모양이 난리가 라벨은 나려나? 라벨을 라벨은 씌우네. 그리고 트레비 같은 거 생각해보면 초록색 병이잖아요. 아, 파워에이드 그런 거를 다 투명으로 바꾼다는 얘기. 네. 근데 이제 찾다 보니까 어느 분께서는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플라스틱 병 같은 경우도 다 통일해서 만들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재활용하는데. 소주병처럼요. 그렇죠. 소주병처럼. 소주병 소주병 다 재활용 똑같잖아요. 엄청 되거든요. 네.
참이슬 병인데 뜯어보면 무학 소주인 병도 네, 맞아요. 많고 되게 아, 그래요? 네, 자기네들끼리 세척해서 쓰기 때문에. 네. 유리랑 얘랑은 사실은 근데 뭐 어떻게 해볼 만한 여지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예. 여긴 어차피 다시 녹이니까. 유리병처럼 좀 단가를 높게 만들어서 그렇게 재활용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텀블러를 갖고 다니지 왜 그러면은. 내가 씻어야 되니까 그거는. 아. 유리병처럼 제가 천재인데? 활용하는 다 씻어야 돼, 귀찮잖아요. 텀블러도 쓰고 장바구니도 쓰는데요. 야, 귀찮은 사람들이 창의적이다? 맞아. 그건 맞아요. 네. 귀찮아야 계속 맞아. 변화하려고 하니까. 맞아. 그리고 이제 비닐봉지 대신 박스 포장이나 뭐 이런 것들로 변경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플라스틱 전쟁이라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위험성에 대해서 그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환경오염, 이거를 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많이 이제 알지 못하다가 위험성이 점점 많이 발견돼 가고 있는데, 플라스틱이 대중적으로 사용된 게 지금 한 5,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플라스틱 사용으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환경 호르몬. 네. 이 문제인데, 어려운 말 들어갈게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사람이나 동물의 내분비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하는 외인성 화학물질로 사람이나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 인간이나 동물의 번식 장애 등 건강에 위해를 주는 물질. 나쁘다, 나쁘다. 네, 진짜 심각한 어디가 파지는 거죠? 호르몬 이상이 온다는 거죠? 네, 맞아요. 호르몬 이상이 와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과 성조숙증이라고. 예. 내분비계 순환 질환. 그냥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성조숙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호르몬의 변형을 초래하는 그런 거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게 플라스틱의 환경 호르몬 문제가 되는 게 플라스틱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스페놀 A나 푸텔라이트 가소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비스페놀이 뭐냐고 궁금해하시면 최근에 락앤락에서 비스프리 제품이라고 나온 거 아니요, 몰라요. 좀 됐어요. 좀 됐는데 락앤락 그릇 통 아시죠? 거기 네. 뒤에 이렇게 네. 보시면 비스프리라고 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경 호르몬이 이제 안 나온다는 표시로.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PC나 에폭시 수지 등 플라스틱 재료 원료로 이게 이제 비스페놀 A가 사용되는데요. 환경 호르몬 때문에 지금은 금지 품목으로 올라왔고요. 일부 플라스틱, 그러니까 아까 PP나 이런 데서는 검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폴리카보네이트가 열에 좀 다른 플라스틱보다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열에 약해서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 빨리 변형이 되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더 잘 검출된다고는 하는데요. 사실 다른 것들은 진짜 검출이 안 되는지 제가 찾아보기는 했어요. 근데 환경처나 이런 데서는 제품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밝히기는 했는데 왜 또 그렇잖아요. 예전에 모르던 거 지금은 또 새로 발견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쵸. 플라스틱 플라스틱 아일랜드. 아일랜드가 6개. 그쵸. 6개나 돼요? 꽤 많은데 대충 한 5개. 왜냐면 일단 바다가 5개잖아요. 근데 왜 바다별로 내 하나씩. 자료에 6개였지? 여섯 그럼 개. 좀 큰 바다 일단 크게 하나 더 있나 보다. 5개로 보통. 4회까지. 4개까지요? 카스피해는 몇 배트야. 그럼 우리 검증할 수 없으니까 12개 정도 하자. 그러세요? 제가 찾아본 대로는 큰 거는 5개 정도 일단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류끼리 만나는데 이렇게 계속.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오, 천재.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가 돌면서 가운데 이제 네. 해류가 약해지는 부분에 이제 모이게 되니까. 뒤에 나오긴 뒤에 해요. 나와요? 네. 그러면 일단 순서대로 가죠. 아니, 괜찮아요. 굳이 계속 해서, 안 하셔도 되는데. 당황하실까봐. 아니, 저 당황하지 않아요. 계속 겪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서요. 불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게, 처음보다 엄청 많이 달라지셨어요. 맞아요. 처음에 맞아. 동공지진이었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네 하고 치고 나가세요. 왜냐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걱정도 하고 대처를 못 하는데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와서는 좀 괜찮아요. 저번에 연애시대 때 정점을 찍은 것 같아. 타인의 모습을 보면서 미리 트레이닝을 하는 거지. 맞아요. 전 괜찮아요. 어쨌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푸탈레이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유아용 장난감이나 플라스틱 방향제, 향수 이런 데도 사실 많이 드는데 애들 왜 탱탱볼 같은 거 있잖아요. 말랑말랑거리는 공. 네. 이런 게 특히 많이 쓰이는데 아이들 입에 대거나 그러면 그게 입속으로 바로 들어간대요. 어릴 때 탱탱볼 많이 먹었는데. 너무 어린 아이들 왜 유아기 발달하면서 입 빠는 거 좋아하는 네. 아이들은 플라스틱 장난감을 입에 대는 거를
삼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갖고 놀아야 돼요? 천? 그런 것도 친환경 흙 먹어야지. 나오던데. 근데 건강해지게. 그럼 면역력 키우고. 그럼 흙을 먹어야지. 그게도 미세 플라스틱이 요즘 많다 그래서. 큰일이구만. 요즘에는 흙을 파먹을 수도 없어요. 놀이터가 다 그거라서. 맞아. 모래 우레탄. 많아가지고. 네, 우레탄 맞아요. 바닥이라서 네. 거기도 플라스틱이구나. 근데 어쨌든 요즘은 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판매 금지라든지 수입 금지 이런 거 다 되고는 있거든요. 근데 되고는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냥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서 너무 편리해. 네, 다 검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지로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물티슈도 문제예요, 물티슈. 네, 물티슈. 그 부직포도 안 썼거든요. 네. 아. 물티슈가 면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도 플라스틱.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서 촉촉한 상태로 나오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일단 플라스틱이 뭔지 모르시면 딱 보고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다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의 네. 물질이 아니다 싶으면 다 네. 플라스틱이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장난이다. 이 뭐 벽도 그렇고 뭐. 네, 맞아요. 흡음재 이런 것도 다 플라스틱. 에어컨. 안경. 네. 안 쓰이는 데가 없으니까. 안경도 옛날엔 유리로 하다가 요즘 플라스틱으로 다 바뀌었죠. 네, 유리 잘 깨져서 이거 다 네. 플라스틱이에요. 강화 플라스틱. 어쩐지 잘 안 깨지더라고요. 렌즈, 컨택트 렌즈도 되게 네, 문제예요. 그렇죠. 컨택트 렌즈도 미세하게 쪼개져가지고. 컨택트 렌즈 고무 아니에요? 일회용. 네. 컨택트 렌즈가 마르면 걔도 그 플라스틱이에요. 음. 네. 우와. 지구는 사실 플라스틱이 되려고 태어났나? 그런가? 지구, 다 뒤덮이고 있어, 플라스틱. 지구의 석유, 꿈인가? 아니, 석유 없었으면 어쩌려고. 공룡 없었으면. 그러니까. 공룡에게 감사하자. 석유 발견 못했으면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요? 플라스틱은 정말 혁신이죠. 네. 네. 장난이에요. 나일론. 나일론. 꽤 네. 3D 프린트도 플라스틱 베이스고. 네. 뭐 그쵸.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잉크, 그 도료, 페인트. 페인트요? 페인트는 그냥, 페인트도 접착? 같이 네, 섞여서 네. 들어가는 거야. 원재료가 아니라. 네. 안 그럼 물감이면 다 후두둑 떨어지겠지. 조선시대에 없던 거는 다 플라스틱이에요. 간단하다. 어쩐지 불편하더라니. 사기 그릇 쓰고 막걸리만 먹어야겠구만. 어쩐지. 네. 와. 플라스틱 없어지면 조선시대로 가는 거구만. 집신 신고. 맞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 신발도. 플라스틱 아일랜드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서해 쪽 해안에서 발견되는 폐쓰레기들, 플라스틱들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발견되는 대부분이 중국 쪽 서해에서 그렇겠네요. 예, 떠밀려와요? 넘어온다고 떠밀려오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마도 쪽에 가서 또 확인을 해봤어요. 대마도에서는 어디 쓰레기가 오나 우리 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간다고 진짜요? 하고요. 네. 많이 따- 보냈으면 좋겠다. 이걸 그런 식으로? 조류 따라가니까. 한일전은 왠지 지기 싫어. 근데 이제 중국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게 대부분이고 네. 또 일본에서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 일본 게 많다고요. 하와이가 좀 남쪽에 있잖아요. 하와이에 가면 한국, 중국, 일본 쓰레기로 다 뒤덮여 있다고. 되게 갑자기 하루 종일. 국뽕이 차오르는 건 네. 뭐지?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가 멀리 가서. 네. 그러면은 큰맘 먹고 일본 가서 그냥 바다에 버리시면 그러니까 일본 거는 통영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흘러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부산 주말에 쪽에서. 작정하고 그래가지고. 통영 한번 가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네. 10개를 버리시면 거기서 한두 개만 일본 가고 나머지는 한국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다 간 게 아니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그게 하고, 이제 일부는 태평양 쪽으로 흘러가고, 일부는 일본으로 흘러가고. 그 얘기 너무 우리나라에서도 고마워요. 나오고. 안 해줬으면 갈 뻔했어. 나는 10개 보낸다고 할 줄 알았어. 한 개는 가겠지. 어쨌든 육지에서 버려진 각종 폐기물이나 쓰레기들이 해류를 따라 운반되고, 그게 이제 더미로 쌓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플라스틱 아일랜드라고, 이게 1997년도에 처음, 발견했대요? 1997년도에 처음 발견이 됐고요. 생각보다 되게 일찍 발견됐네요. 그 20년째 네.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부피만 커지고 있는 건가? 그렇죠. 쓰레기 섬 그게 자체가 진짜 계속 문제야. 늘어나고 그걸 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더 크다던데요? 아, 진짜요? 네. 남한 면적의 14배. 나만 진짜 크대요. 그 정도면
진짜 엄청난 웬만큼 큰 나라 정도잖아요. 네, 그리고 유럽 그게- 대륙만 할 것 같은데 거의? 그게 높이가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또 1단으로 쌓여 있는 게 아닐까? 아니야. 벽이야, 벽. 그 정도면 거의 지도에 찾아봐요. 벽 네. 수준이에요? 그리고 네. 거기다가 지도에 그려야 되는 거 플라스틱의 아니야?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거기서 뭐 먹인 줄 알고 먹고 죽은 새 사진. 그런 거 많죠. 예. 네, 맞아요. 뭐 요즘 뭐 고래 죽은 맞아. 거 배 속에서도 나오고. 6kg의 플라스틱이 나왔었어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쓰레기의 90%는 거의 플라스틱이고요. 그게 이제 10%는 뭘까? 10%는 뭐 인간? 아니, 이거 플라스틱을 제외한 이제 뭐 캔. 네, 캔이라든지 뭐 천 같은 거, 면이라든지 인간, 이런 것들. 많은데. 인간들은 다 안드로메다가 있으니까. 인간은 썩잖아요. 안 버려져서 그런가? 썩지, 사람들. 네. 안 버려지다니요. 위험하다. 힘을 내세요. 아무튼 이게 이제 자외선에 의해서 부서져서 플라스틱이 이제 알갱이들이 작아지고 가오리 등의 어류에 많이 잡히고 방어 같은 경우에 84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뱃속에서 발견됐다고 하고요. 방어 못 먹어 이제? 나 방어 좋아하는데. 나도. 사진 같은 거 아마 많이 보셨을 네. 거예요. 왜 거북이 코 속에 플라스틱 박힌 아, 사진이나 빨대. 예, 빨대. 그리고 거북이 몸 사이에 이렇게 껴가지고 거북이 등껍질이 그러면- 크지 않아서 맞아. 이렇게 아. 홀쭉하게 이렇게 호리병처럼 되어 있는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새 뱃속에 플라스틱 뚜껑이랑 이런 것들 막 있는 사진. 그것도 있어요. 새가 자기 새끼한테 플라스틱 먹이는 사진. 예. 이렇게 토해서 먹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플라스틱이 너무 작으니까 새들이 먹이로 알고 물 위에 떠 있어서 생선으로 알고 그거를 잡아다가 새끼한테 먹이로 주는 거죠. 불쌍해. 네. 자기 새끼 자기가 죽이는 그런. 네. 근데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바다에 플랑크톤 아시죠? 바다에 가장 많이 떠다니는 물고기 밥. 네, 물고기 밥. 고래도 먹기도 하는데 그 플랑크톤보다 플라스틱의 질량이 6배나 된다는 조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와, 저 면적을 찾아봤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네, 굉장히 넓어요. 태평양에 섬이 2개가 있는데요. 제가 찾아본 거는 6개는 아니었고. 이게 2개만 나왔는데 하나는 남한의 7배 그리고 하나는 텍사스주의 2배. 주에 2배. 합치면 거의 미국만 한데요. 근데 이게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게 문제죠. 왜냐면 피트병 같은 네. 경우도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난 이것 때문에 전쟁 날 것 같아. 저 쓰레기 치우라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가져가라고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한테 계속 이거를 떠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저 바다에 그거 계속 쌓아둘 수도 없다가 나중에 치우게 됐을 때 처리 문제가 참 클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뭐- 돈을 또 그러니까. 분담금을 누가 낼 거냐 이러면 또 우리나라도 꽤 많이 내겠죠. 사용량이 많으니까. 아니 그건 또 파워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오존가스처럼요. 니네가 가깝잖아,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 이제 플라스틱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플라스틱의 80% 그러니까 북태평양에 떠다니는 쓰레기에서 수거한 플라스틱의 80%가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플라스틱 자체가 독성 물질을 쉽게 흡착이 잘 돼가지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면서 나중에 사람 인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물고기들에 가면서 상위 포식자 결국엔 사람이죠. 네. 위로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먹고 먹어서 네. 결국 우리에게 오는. 그렇죠. 근데 이제 걔가 혈관을 타고 다닐 정도로 작은 플라스틱이니까 네, 장기에 맞아요.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럼 20년 전에 그 아일랜드였던 플라스틱은 이제 푹 절어서 독성 다 팡팡 뱉고 있겠네요. 그럼 완전히 잘 이제 썩지도 않는다 제대로지, 제대로. 그랬으니까. 20년이면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우리 몸 어딘가에 흐르고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면 염증이나 면역 체계 이상을 일으켜서요. 몸에 안 좋다고 하고 최근은 아니고 조금 됐는데 물고기 중에 상위 포식자들 중에 참치 아시죠? 네. 참치에서 높은 농도의 수은이 발견된 거 아시죠? 이게 방어도 못 먹고 참치도 못 먹어? 나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못 먹겠어. 뭐 고등어나 이런 육식을 하는 물고기들은 고등어도요? 고등어도 육식. 원래 육식을 하는 물고기들이 맛있거든요. 아 진짜? 네. 고등어 초식인 줄 알았는데 한평생 오해하고 살았는데 난 오늘 엄청나게 많은 걸 많은 걸 알아가네요. 알고 하네. 물고기 초식 육식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나도 물고기는 다 풀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플랑크톤이나 해초 먹고 먹고 사는 사는 줄. 대부분 맛있다고 하는 물고기들은 다 육식. 아. 작은 생선을 멸치라든지 먹는 애들? 이런 광어도? 작은 생선을 먹고 살아요. 광어도?
하긴 그렇게 근육질일 수가 없어. 참치. 방어는 그럼 수은이 발견돼서 어떻게 해요? 참치. 드시잖아요. 안타까워하면서 먹는 거지 뭐. 안타까워하지만 먹잖아요. 수은 중독이 될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맛있는데. 그래서 한간에는 임산부 같은 경우는 뭐 생선 같은 거 많이 먹지 말라고 하고 그러는 것들이 이런 데서 이제 먹는 게 굉장히 위험해지긴 했죠. 네. 그래서 저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농사 지으면서 혼자서 살고 싶어요. 그러게요, 진짜. 자, 그럼 조금 더 심각한 얘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강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강에서 쓸려서 바다 갔겠죠? 바다에서 다시 수증기가 돼서 산에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물가 같은 얘기 아니야. 그러게 너무 짜이잖아. 문과니까. 죄송합니다. 문가를 비하한 게 아니라. 어릴 때 노래로 불렀던 것 같은데. 그거는 조약돌이 어쩌고 저쩌고. 누가 사과해. 네. 그러니까 강에서도 사실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검출되는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매립한 쓰레기 거기서 이제 가스라든지 유독 물질이 이제 생성되면서 그게 계속 흐르거든요. 그게 이제 비 오고 가면 네. 지하수 따라서. 그래서 지하수 따라서 강으로 이제 흘러내려가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환경부에서 수돗물 검사를 했어요. 24곳 중 3곳에서 아주 미량이긴 하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에서도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 강물을 정수를 해서 다시 수돗물로 사용하는 거니까. 하긴. 수돗물이 근데 생각보다 관리가 이제 국가에서 하고 해서 깨끗해 하더라고요. 생수 사 먹는 것보다 더 깨끗하던데요? 네, 생수가 오히려 품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기업이라 그런가? 물은 깨끗해요. 근데 이제 물이 가는 통로가 수도관이 노후화됐을 경우에 좀 문제도 있고 좀 염소계 냄새가 좀 나죠. 끓여서 먹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타임지에서 전 세계 이제 80% 수돗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 판매되는 대표적 생수 11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생수는 안전한가? 나오는구만. 에비앙 막 이런 애들.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인 생수 11가지. 프랑스. 93%의 샘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큰일 났어. 생수 사 먹으면 안 돼.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원인이 거의 다 하나 빼고 다 아니야. 생선에도 못 먹고? 그러니까 원인이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았으니까 원수 자체에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병을 넣거나 아니면은 이게 지금 플라스틱 같은 경우 물 같은 경우는 이동하면서 햇빛에 노출되잖아요. 그러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뭐 나왔거나 아니면 뚜껑이나 이런 데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대표적인 11가지 생수에서 많이 검출이 됐다는 끓여 먹는 거죠. 게 최고야. 맞아. 델몬트 병에 담아 먹어야 돼. 그럼 시원하게. 그 병 요즘에 옥수수 비싸요. 그거 넣어가지고. 비싸요 요즘에. 돈 유리병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거. 4,000원이가 5,000원에 팔던데 인터넷에. 이런 위험적인 이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 발생하는 원인이 이제 3가지 정도로 보는데 뭐 각질, 세안용 화장품, 그 다음에 해양 쓰레기가 이제 부딪히면서 햇빛이나 이런 데 노출되거나 서로 마모돼가지고 생기는 미세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의류 세탁이나 이런 합성 섬유로 인한 플라스틱, 그러니까 옷 빠는 행위 이런 것 자체도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플라스틱이 지금 제가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사실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를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왜냐면 플라스틱 사용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 친환경 플라스틱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좀 다 달라요. 바이오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바이오매스로 만든 거랑 그다음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랑 산화 생분해성 플라스틱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그 플라스틱이 석유로 만들잖아요. 네. 근데 석유로 만들지 않은 플라스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옥수수나 이런 걸로 만든 플라스틱도 있고. 진짜 공부 많이 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뭐냐면 플라스틱이 이거를 친환경이라고 나오는 게, 그러니까 석유를 이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썩는 것도 있고 안 썩는 것도 있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옥수수나 이런 걸로 만든 것도 거의 대부분 썩는다고 하는데 안 썩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안 썩는 걸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어쨌든 이런 복잡한 게 있는데 이거를 설명드리기는 좀 애매해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비싸서 지금 설명 만드는 거예요? 비싸기도 하고 그거 하나만으로는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네, 좀 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쓰기가 좀 불편해요. 아직은. 뭐 죽기 전에 뭐 그것도 나오고 미생물도 나오고 도자기를 써야 되는군요. 아니 근데 플라스틱을 먹어주는 미생물이 나오면 최고일 것 같아. 맞아요. 노벨상입니다. 그거 하면. 그 뉴스 봤을 때 곧 뭐 좀 많은 게 해결되겠구나. 아니야. 근데 그러면 될 거라고 했지만 만약에 뿌리면 플라스틱은 없어지는데 다른 문제가 생길 걔들은 거예요. 어떻게 되지? 글로벌 화학 업체에서도 지금 계속 끊임없이 네, 맞아요. 연구하는 게 이쪽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소비자 대상 브랜드들 있잖아요. 이케아라든지 이런 데서도 계속 그런 중간 그 벤더들한테 생분해성 플라스틱 갖고 와라. 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죠. 이제 트렌드가 점점 바뀌고 있긴 한데. 친환경은 또 비싸게 팔면 되니까. 상용화만 되면. 그리고 앞으로는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이 쓰레기 문제가 어렵고도 복잡해져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아마 솔직히 개발하면 돈 많이 벌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좀 다른 문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비닐봉투 사용이 이제 제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거를 사용하는 건 친환경적이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는 있어요. 아니 뭐 솔직히 텀블러 뭐 6개 이상, 에코백 6개 이상이면은 그건 네. 환경오염이 네, 때문에. 맞아요. 예. 맞아, 텀블러랑 에코백 사은품으로 그만 줘야 돼. 맞아. 너무 많아 그게. 에코백 텀블러가 환경오염이에요. 집에 텀블러만 꺼내봐도 이거 뭐 이렇게 집에 많은가? 그러니까. 전 텀블러를 평생 살면서 2개 샀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뭘까? 그리고 에코백도 그 에코백 실제로 쓰는 사람 많지 않은데 안 받아본 사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저도 사실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많이 사용하고는 있는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는 이 친환경 실천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제가 그래서 조금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막 플라스틱 어쩌고 저쩌고 막. 한 분이 텀블러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모든 그 마실 것을 그 텀블러로 해결하거든요.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그 소주도 거기다가 담아 먹어요. 오, 진짜. 네. 굳이 안 그러셔도 되지 아니, 그게 않을까요? 아니라 그 이제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일회용 그럴 때. 컵 주니까 이제 그때는 그걸 안 받고 텀블러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물 마셔야 되는데 거기서 소주 냄새 난다고 빨리 안 씻으면 냄새가 배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하시고. 근데 되게 힘들대요. 잘 씻고 막 이렇게 관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에어컨을 잘 안 켠다든지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건조기 같은 것도 생각보다 전기를 많이 먹는데요. 그게. 많이 먹죠.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이제 있는데 나중에 관심 갖게 된 이후로는 잘 안 쓴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나는 적게 소유하고 살려고, 물론 가난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적게 소유하고 살려고 전자레인지도 일부러 안 샀어요. 그 데펴서 먹으면 되고, 그러려고 한 1년 했거든? 괜한 오기를 부렸구나. 너무 근데 힘들다. 전자레인지를 하나 사면 많은 가전제품을 안 살 수 있잖아요. 에어프라이어. 정답이야. 네, 전자레인지 안 전자레인지를 하면 안 사고, 전자레인지 한지시 다 돼요. 토스터와 오븐과 에어프라이어와 그거 전자레인지로 되는 오븐 겸용으로 하나 사면 다 돼요. 그러니까. 에어프라이어가 별 필요가 없어. 오븐으로 돼요. 오늘 전자 에어프라이어 시끄럽더라. 시끄러워요? 존재감 진짜 시끄러워요. 장난 아니야. 진짜 세상 좋다고 그러는데 전 잘 나 모르겠어요. 요리하고 있어! 이 소리 지르고 좀 더 개량되면 사야겠다. 지금은 디자인도 지금 별로 많지 않아서. 근데 더 이상 개량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걔는 그냥 오븐과 다르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플라스틱 얘기하다가 프라이어까지 왔어요. 걔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들. 종이도 좀 작게 썼으면 좋겠어요. 복사용지. 그러니까 확실히 저희는 거의 종이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좀 종이 많이 쓰는 회사들 보면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많이 써요. 쌓여 있는 거 많이 보면 저 써요. 종이들 다 저는- 어디로 가나 싶어요. 진짜 정말 이렇게 안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프린터를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말까? 그럼 보고 할 때 프린트아웃 안 해가요? 보고는 이메일로 하죠. 이메일로 하고 얼굴 보고 얘기 안 해? 네. 불러요. 자기가 읽어보고 궁금하면. 진짜? 그리고 그 회의실에
노트북 연결해서 띄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되게 회의실마다 다 화면이 있어서 종이 뽑는 걸 계속 지향하라고 다 붙어 있어요. 뽑지 말라고. TV가 더 비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정말 출력할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일단 만나야 돼. 네. 볼펜 하나를 살래도 만나야 돼. 만나서 말씀드리고 혼나고. 보통 대면 보고는 사고를 쳤을 때 아니면 아니거나 큰 돈을 써야 될 때 아니면 일상적인 업무로 만날 일은 잘 없어요. 그런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지? 친환경 이 플라스틱 대란 때 약간 친환경적으로 살아봐야겠다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는 화장 안 하는 거 그것도 맞아요. 굉장한 도움이에요. 친환경이라고 한 건 네. 아니지만 전 화장을 잘안 굉장히 하고요. 친환경이군요. 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플라스틱 쪽은 아닌데 물 같은 것도 막 그 뭐지 설거지 할 때 막 엄청 틀어놓잖아요. 틀어놓지 않고 맞아요. 잠궜다가 쓰고.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해서 예를 들어서 컵을 이제 헹궈야 되잖아요. 씻고 나면. 근데 그 기계가 물 낭비를 별로 안 한대요. 그 딱 알맞게 써서. 근데 제가 기계를 사진 않을 거니까 그 식기 세척기. 그러니까 실제로 할 때 그러니까 컵에다 물이 담길 거 아니에요. 헹구다 보면. 그럼 거기 담긴 물을 버리지 않고 그 옆에 컵에다 또 붓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물을 좀 번갈아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물 좀 덜 쓰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거지 뭐 한잔- 세수한 네. 물로 머리 감고 뭐 발 닦고. 뭐 그런 느낌? 제일 마지막에 물론 이제 다 새물로 한번 이렇게 헹구긴 하지만 아니 근데 집에서 밥 안 해 드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맥주잔이요, 맥주잔. 맥주잔 뭐 이런 거. 왜 잔이 여러 개죠? 환경보호를 한 번에 위해 설거지하지 않거든.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맞아. 그럼 플라스틱 관련해서 사행시 한번 가볼까요? 풀부터가 문제다. 틱 어쩔 거야. 무리수 노노염.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은데. 그냥 죄송해요. 느낀 점이나 하고 끝내시죠.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어쨌든 뭐 편리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경제 발전 때문에 사실 안 쓰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내가 플라스틱 한 병이라도 좀 덜 쓰면 100만 개까지 절약될 수 있으니까 1분에 100만 개 아까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동참하는 생각은 한 번쯤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플라스틱을 안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그 자료를 만들고 내가 직접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나는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품목들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생각보다 여자들은 되게 많아. 스타킹도 그렇고 뭐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뭔가를 사게 돼도 비닐봉투 한 장이라도 덜 쓰려고 하고 항상 저는 그래서 보조백을 갖고 다니는데 보조백이 너무 많아. 그것이 문제죠. 예. 네, 저도 생각보다 이렇게 플라스틱이 많이 쓰여 있는지 몰랐고 플라스틱 섬 얘기는 들었는데 되게 많이 놀랬고요. 좀 경각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좀 에코백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오늘 방송 이후로 좀 많이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미래 세대한테 우리가 그 아이들의 세상을 너무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그 아이들은 죄도 없잖아. 맞아요. 전 하면서 역시 제가 커피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좀 귀찮아도 머그컵 써야 되나 싶어요. 텀블러 이런 거 써야 되나? 받은 것도 많은데. 아주 건전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와.